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우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 조합을 공부했냐? 질문 던지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 중복을 할까요?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계산은요. 둘을 좀 더하기 위해서 6에다가 빼기를 해서 5 컴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가볍게 5입니다 라고 계산되가는 뭐 중복 조합에서 뭐 기호 사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뭐 확실하게 공부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6개의 의자가 있는 원탁에 6명이 둘러앉겠다. 원순열이죠. 당연히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첫 번째 나이라는 사람이 뭐 기준 잡습니다 라고 해서 뭐 한 가지 첫 번째 나이를 때 뭐 기준 잡습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뭐 5명 나이라는 가지수 이제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 부분들이 이제 원순열 때문에 기준 잡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제 순열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5팩토리얼 처리해서 12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또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전개할 때 우리가 뭐 일반형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컴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x제곱 y x 4제곱 y제곱이라는 얘기는 뭐 x를 4번 선택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6 컴비네이션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6 컴비네이션 2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5, 1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입니다 라고 역시 풀어갈 수 있는 뭐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재단거리를 가는 경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일단 P로 가고 P에서 이제 B로 가야 되는 거죠. 자, P로 갈 때는 가로 2번, 세로 2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로망 이런 것은 뭐 같은 문자 나열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가로 부분들을 A라고 생각해주면 가로 2번, 세로 2번 뭐 이런 개념이 되가는 거니까 이걸 I라는 거니까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A에서 또 B로 가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고 뭐 P에서 B로 간다 이렇게 처리될 때는 뭐 가로 3번 AAA 그 다음에 세로 1번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6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4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로망 문제에서 이제 뭐 가는 경로의 수는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 가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세로 부분 이렇게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같은 문자 나열입니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는 것이 뭐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니까 이런 접근법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x수 1, 2, 3, 4, 5, 6의 y 집합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2는 좀 c로 좀 대응된다. 뭐 1은 이미 c로 이렇게 좀 대응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f1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되고 c가 돼도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 5, 6 이들도 역시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3을 좀 열심히 곱하게 되겠죠. 1, 2 1은 아니고 1, 3, 4, 5, 6, 3을 그럼 5번 곱하게 되나요? 셋, 넷, 5번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뭐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4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함수, 가지수, 뭐 중복 순위에서 나온 거죠. 다른 조건이 좀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리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 3, 4, 5, 6 전부 3가지씩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함수 대응 문제 이제 조건들만 좀 이렇게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정각형 별 모양의 탁자에 20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뭐 둘둘둘둘 이렇게 앉는데요. 이게 뭐 빙빙빙빙 돌려도 다 똑같은 모양 형태가 되가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각형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아이고 뭐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면에 이제 이렇게 네 사람이 좀 앉는 이런 가지수랑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앉는 사람들이 이 한 변에 어느 곳에 앉느냐 이런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요. 빙빙빙 돌려서 다 똑같은 거니까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좀 그러면서 이제 기준 잡을 수 있는 곳이 네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어딘가에 이렇게 앉고 나면 나머지 19명이 앉으면 되는 거니까 19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산 결과가 20 팩토리얼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는 5를 좀 곱하기해서 5분의 여기를 그러면 20 곱하기 19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5분의 1 곱하기 20 팩토리얼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값이 5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5K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1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그림 모양 자체 이게 좀 이제 좀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봤을 때 오각형이 한 편에 네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경우다. 이런 모양으로 좀 생각해가는 그 관점 자체가 필요한. 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원순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도형 자체로 보기 좀 왠지 좀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 주어진 그림의 특징들을 좀 살펴서 효율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좀 판단해가는 과정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개수를 구해달라. 서로 다른 항개수가 28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2의 이제 n제곱 하게 되면 뭐 항 자체가 x의 이제 뭐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뭐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n제곱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계수 부분들이 합의점 n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때는 뭐 x 부분 a 값 자체가 뭐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c 이런 부분들이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동으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문자 조건까지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완벽한 이제 중복조합 이론하고 이제 매치업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지면 n 플러스 3의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건 뭐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28입니다. 그래서 28을 이제 4 곱하기 7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8 곱하기 7 해서 이제 이웃하는 두수가 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8, 뒷부분이 7 이렇게 좀 매치업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n 값은 6입니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개식에서 나오는 항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이제 ABC 값이 뭐 달라지면 이제 서로 다른 항이 되가는 거니까, 요때 이제 개수의 합이 지수의 합이 n이 됩니다.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조합 이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세워가는 요 절차. 됐습니까? 과정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요. 나중에 조금 더 변형된 문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오호 이 부분들은 뭐죠? 1 플러스 x에 우리가 n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해서부터 쭉 해서 n 컨비네이션 x, n의 x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곳에다가 이제 x에다가 1을 쭉 대입하게 되면 2의 n제곱 해서 이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쭉 나오는 뭐 이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n 컨비네이션에서 뒤에 부분들이 이제 1, 2, 3 쭉 가는데 자 근데 이제 지금 풀어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이제 n 컨비네이션 제로하고 n 컨비네이션 이 둘이 없는 지금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쪽 부분만 살짝 좀 응용한 거죠. 이 부분들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 가능한 부분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n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n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쭉 처리해서 n 컨비네이션 n-1 된 이 부분들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7, 그 다음에 1023 이렇게 처리되었다면 2의 n제곱 부분들이 129, 그 다음에 102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 12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7은 좀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이 10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또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n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8, 9, 10 이렇게 좀 3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살짝 응용된 부분이 가미된 건데, 자 이때 또 합을 구해라 그러면 뭐 당연히 또 27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유도해서 나온 건지 우리가 좀 이항계수의 성질들 좀 학습할 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 1 플러스 x n제곱 전개해서 1 대입했을 때 나온 모양 확실하게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공부해서 문제에 살짝 변형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해가는 그 절차가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 정리 공부해서 이항계수 공부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대처 가능한 거니까 뭐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면 좀 식을 좀 써가면서 조금은 좀 연습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더하기 해주면 9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이건 뭐 중복조합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렇게 좀 문자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거 W입니까 오메가입니까? W 자체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뭐 매치합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조건이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에다가 이제 미리 1 이렇게 좀 대입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x에다가 x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냥 치환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y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치환해주면 되겠죠. 해서 주어진 값들을 좀 다 대입하게 되면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뒤에가 숫자가 4니까 4를 좀 빼니까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한 4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프라임 값들 자체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맨 처음에 문제 모양 막 일치돼가는 거니까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9에다가 8 커미네이션 5니까 8 커미네이션 3이 되겠고 그럼 8, 7, 6인데 3, 2에서 6이 좀 소거가 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6 해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중복조합 이론에서 특히 이제 뭐 부정방정식골 형태로 돼 있을 때 이게 좀 서로 다른 4개 중복해서 9개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살짝 좀 응용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응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되느냐 이렇게 좀 원래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뭐 x에다가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 이렇게 좀 미리 좀 값을 좀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그런 항목이죠. 그걸 이제 좀 그럴싸하게 좀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뭐 치환하는 부분들을 좀 동원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미리 값을 줬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의미 아닌 정수 요 개념 형태에 좀 맞춰간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0번입니다. 알파벳 ABCD 소문자 ABCD가 있습니다. 8개의 알파벳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는데 A들은 양 끝에다 나열하고요. B들은 뭐 순서가 또 정해져 있고 C도 또 정해져 있군요. 그 다음에 D는 또 이웃하게 좀 다양한 형태 아이디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A라는 부분들은 뭐 나열을 양쪽 끝에다가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양쪽 끝에다가 나열을 쭉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대문자가 앞에 오느냐 소문자가 앞에 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 차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풀이 원리는 이제 묶는 거죠. 묶어라 이렇게 돼서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문자가 6문자가 아니라 이제 5개의 문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어 있고 대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은 이제 뭐 한 문자처럼 좀 생각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죠. B라는 것은 이제 B 이렇게 C라는 것도 뭐 CC 이렇게 같은 문자처럼 좀 생각해서 나열을 하고요. 나열한 다음에 나온 결과에다가 앞쪽 거는 대문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소문자는 이제 뒤에다가 C는 좀 반대로 해주면 되죠. 대문자가 뒤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 문자로 처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개의 문자를 가운데 나열을 가는데 이제 뭐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끝이 아니라 여기 이제 대문자 D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한다라고 해서 이제 묶어서 하나처럼 처리했는데 그 묶어진 덩어리 내에서 나중에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 문자들 나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D 문자들 나열하는 부분들 요거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이렇게 나온 부분들 생각해가면 요게 좀 교묘하게 좀 약분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 120 해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좀 조건들이 좀 화려하게 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불이원리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처리해주면 되고,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맨 처음 나열하는 거니까 이건 좀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대신 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문자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가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 또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자 나열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될 이론이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망도 있었죠. 도로망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말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덩어리 계산이라서 x 플러스 a의 4제곱 계산해줘야 되는데 뭐 곱하기 할 거고, 이 부분은 좀 그럭저럭 뭐 할만하죠. 근데 이제 뒷부분들이 좀 나오는 결과 자체가 좀 화려해서 이곳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먼저 앞에 부분 x가 세제곱 되면 그냥 x 세제곱 이런 항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x 제곱에다가 x 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곱하기 할 거니까 두 번 선택에 한 번 선택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뭐 곧바로 상수항이 되는데요. 상수항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x 한 번에 두 번이면 x 세제곱분의 1을 이런 항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이면 x 여섯 제곱분의 1 이런 항들인 거죠. 그래서 항 종류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전개한 부분들을 뭐 곱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x 제곱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쪽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건 뭐 차수가 그대로 쭉 나오는데 x 4제곱 나왔을 때 제곱을 만들려면 x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 세제곱항 나왔을 때 역시 되겠습니까? 세제곱항에다가 뭘 곱하기 해서 제곱을 만들까요? 또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x 제곱항 나오게 되면 이곳하고 이곳에 이제 상수가 만나면 되죠. 아하, x 제곱에 상수 이렇게 좀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x 제곱항이 되겠고, 뭐 1차항 만나서는 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만나서 세제곱 곱하기 할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x제곱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을 전개했을 때 제곱은 4번 중에서 2번,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 부분들은 지금 x가 한 번에 x 제곱분의 1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좀 앞에 2번에 뒤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그럼 3번 중에서 한 번, 뒤쪽에 이제 마이너스 1은 이제 2번 이렇게 좀 해서 판단해 가야 되는, 아이고, 거꾸로 썼습니다. 아이고, 뒤가 한 번이죠. 앞을 2번에 한 번 이렇게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이제 뭐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면 되겠죠. 자, 6 곱하기가 되겠고 a 제곱이 되겠고 3 곱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일단은 이거 위에서 약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의 약분해서 플러스를 좀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6 이렇게 해서 10이 되겠고, 이렇게 또 처리해주니까 뭐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a제곱은 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a제곱은 4, 이제 양수의 구하라 그랬으니까 a 값은 2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마구 계산하려면 좀 안 되는 거고, 앞에 부분들은 뭐 상수항부터 최고점에서 4자까지 쭉 나오겠다 돼 있는데 뒤에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최고점 한 거죠. 세제곱항, 그다음 상수항, 그다음에 세제곱분의 1, 여섯제곱분의 1 이런 항들이 쭉 이제 최고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돼 있으니까 곱하기 한 결과 x제곱이 나오는 부분은 앞에 상수, 앞에 x제곱, 뒤에 상수 이런 부분이다. 요걸 좀 판단하는 절차 자체가 문제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항정리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가로 2개짜리가 돼서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까요. 저처럼 제 연습장에다가 제가 이제 풀이하는 절차 자체를 연습장에다 좀 펴놓고 좀 연습을 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가요? 알겠습니다. 4명의 여행가가 3곳의 여행지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4개를 선택하겠죠. 3개의 여행지 중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여행지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4명이 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뭐 중복조합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죠. 중복조합의 정의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3-2-4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를 좀 선택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여행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4명이니까 이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매치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거는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열심히 좀 담겠습니다. 열심히 담다면은 뭐 담겨 있는 초콜릿의 접시가 3개 있죠. 개수가 이제 3개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뭐 2개를 담겨 있을 때 뭐 A 초콜릿, B 초콜릿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만 좀 중요한 이런 형태. 그러면 3H 또 4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뭐 계산하게 되면은 7에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6 컨비네이션 2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 2라고 한 이 부분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이것도 그냥 또 컨비네이션 써가지고 또 아닌가 싶었더니 뭐 계산하는 부분들이 가니까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군요.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뭡니까? 4명을 같은 종류 차의 세대에다 열심히 좀 나눠 태우겠다.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 차니까요. 어떻게 누가 탔는지 부분들이 아니라 몇 사람이 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그냥 조편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된 거군요. 4사람을 좀 조를 나누라. 아무도 못 타는 거니까 한 개 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4, 0, 0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3, 1, 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 2, 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1, 1 이렇게 세 조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좀 조를 나눠가는 가지수.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될 것 같고 요거는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해서 또 2 팩토리얼도 나눠야 되죠. 똑같을 때는. 그럼 또 요거는 이걸 4 컨비네이션 4 됐고 그거보다 1 컨비네이션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좀 약분되고 이 컨비네이션이 이거 뭔가요? 4 컨비네이션 이 지금 쓸데없는 걸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거죠. 4 곱하기 3에다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2 팩토리 이렇게 좀 나누게 되니까 요건 좀 소거가 되고요. 그럼 요건 그럼 6가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에다가 전체는 14가지가 되겠죠. 1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16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이거 한 문제가 아니라 역시 작은 세 문제를 풀어가는 뭐 그런 형태의 개념이 맞는 것 같군요.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면 다시 세계 여행지 4명이 선택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해가지고 네 개를 좀 골라가는 거죠. 3H4 중복 조합의 정의 있는 것 같고 같은 초콜릿 이런 것은 초콜릿 개수만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되는 거니까 중복 조합. 마지막이 좀 어렵군요. 4명을 같은 종류의 차 세대에다 태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몇 사람이 탔습니까? 라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4사람을 3개 조로 좀 나눠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무도 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살펴야 되는 거죠. 구성 이런 거를 뭐 자연수 분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자연수 분할까지는 안 되더라도 구성을 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를 좀 나눠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디귿이 조금 까탈스럽고요. 뭐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형태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적용해가는 과정 확실하게 좀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0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2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5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4번에다가 한 계단 2번 3번에 하나 둘 셋 넷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 뭐 한 가지 처리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6팩토리얼에 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가도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뭐 우리가 이제 계단을 한 계단 또는 2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법은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2계단 올라가는 방법도 한 가지 이거 2가지가 되죠. 2계단을 이제 하나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니까 2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3계단 올라갈 때 가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점프해서 가거나 이곳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 여기까지가 2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니까 이걸 좀 합쳐서 3계단 올라가는 가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3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이 둘을 좀 합쳐서 3가지 4계단 올라가는 건 그 앞에 있는 것을 합쳐서 또 5가지 그럼 이제 5계단, 6계단 이렇게 처리지만 합쳐서 8가지, 합쳐서 13가지
7계단, 8계단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1에 그 다음에 34세에다가 9계단, 10계단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서 55 이렇게 처리되겠고 합치니까 이제 89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10계단 올라가는 가지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로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쪽은 계산하는 과정 자체만 좀 하고 전체적인 연산 결과는 좀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 한 가지는 좀 보여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가지수들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좀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어서 피보나치 수열을 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좀 또 원래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종류를 나열하는 것도 있으니까 시간 되면 두 가지 다 풀이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이 함수 f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절대값 했을 때 결과들이 1이 나와야 되겠고 0보다 큰 결과는 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0보다 큰 숫자는 f1, f2가 있으니까 f1에서 나오는 종류들은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다면 문제 또 가조건 하려면 f-1 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절대값 했을 때 1이 되는데 이쪽이 이미 1이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좀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f1이 2가 될 때는 그러면 f-1은 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해도 되는군요.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되겠고요. f1이 이번에는 3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는 f-1은 그럼 마이너스 2 돼서 절체 결과는 좀 절대값 한 결과 1 되게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네 가지 이렇게 좀 나오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F2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F2도 1 나올 때 그 다음에 2 나올 때 3 나올 때 이렇게 해주면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방법 해야 되니까 또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F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똑같은 패턴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가지수는 함수 대우니까요. 곱하기 해서 4 곱하기 4에서 16가지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 좀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1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각각에 따라서 이제 F-1, 이제 가 조건 부분들을 해서 절대값 부분들이 1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절차니까 조금만 좀 생각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어떤 조건들인지 조금 좀 따져보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100개의 문자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20개를 선택한다. 그대로 정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그렇게 해서 n개를 r개를 좀 선택한다. 그럼 이제 100 H 20 요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19 컨비네이션 20 이렇게 되는 이런 계산들을 하고 경우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보기에도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을 조사하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은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니까 100개 중에서 중복을 그렇게 해서 2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지수의 총합이 2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서로 다 한 개수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또 뭔가요? 20개, 100개 이렇게 해서 일렬로 나누게 되면 이제 120개를 나누니까 팩토리얼이 되고 20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120 컨비네이션 20을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119명의 학생에서 이제 20명을 선택한다. 그럼 이건 그냥 조합의 정의니까 119 컨비네이션 20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놓은 이 모양하고 이거가 똑같다 해서 기억 디귿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의들 좀 공부되어 있고 대표 유형 좀 공부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보기에 또 기억력이 또 개수가 좀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배운 정의들 좀 떠올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모양과 맛이 같은 초콜릿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초콜릿이 몇 개라고 나와있진 않나요? 받게 되는 초콜릿 개수를 ABCD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초콜릿은 22개 이상 있다. 이런 얘기는 가장 많이 받으면은 여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5566
그러면 10에다가 10이니까 20. 아, 가장 많이 받아도 22개까지 받으니까 22개 이상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초콜릿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뭐 받은 개수 자체가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이제 B를 중심으로 해서 B하고 C하고 나중에 이제 개수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B하고 C 기준으로 정하면 되겠군요. 뭐 그렇다면 이제 B 기준으로 좀 해서 뭐 함수 대응을 좀 해서 받은 개수가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면 뭐 A라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받아야 되고 CD라는 것은 그 위쪽에 좀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형태니까 B를 기준으로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B가 1을 이렇게 B가 1이 한 개 받았다면 A는 자동으로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D가 받은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요거는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둘을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가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2라면 A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1, 2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뭐 4H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에다가 6에 5 컨비네이션이 되니까 10 이렇게 돼서 이제 20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B 값이 3이면 A 값은 1, 2, 3 세 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3H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이곳은 4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건가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면은 여기가 6 되니까 18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B 값이 4라면 여기는 뭐 4가지가 되겠고 그러면 5, 6이니까 2H2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컨비네이션이 처리되니까 3, 4, 12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뭐 이거 5라면 5가지가 됐고 여기 뭐 1가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30에 50에 또다시 20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7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풀이가 좀 살짝 좀 길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풀이 원리랄까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지만 뭐 똑같은 규칙을 좀 적용해 가는 거니까 불안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A, B가 받은 초콜릿 개수는 같아질 수도 있는데 CD 역시도 같아질 수 있는데 이 사이에는 좀 차이가 벌어져 가는 거니까 과연 B가 몇 개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겠다. 예를 들어서 둘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뭐 A라는 것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1,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CD는 이제 3, 4, 5, 6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선택해 놓으면 큰 숫자가 D가 되고 작은 숫자가 C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중복 조합이랑 딱 연결시켜서 계산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쭉 여러 개를 좀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까탈스럽긴 하지만 원리 자체를 좀 정확하게 딱 이해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히 하나 둘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원리 어떻게 적용해 갔는지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합이 20인데요. 만족하는 자연수네요.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정도가 아니라 홀수, 그다음 뭐 짝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주어진 이렇게 부정방정 이런 형태는 이건 뭐 중복조합하고 이제 매치합 시켜가야 되는 건데 중복조합하게 될 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의미 아닌 정수 문자 조건이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홀수 짝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내야 되겠다. 홀수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0 들어갔을 때 1 이렇게 쳐서 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홀수 부분들 처리. 그다음에 짝수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0 되게 되면 0 돼서 안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치환을 좀 어떻게 해가느냐 이런 관점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프라임 형태로 좀 식이 있어지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4, 5, 6을 빼면은 6을 빼니까 얼마가 14, 2로 나누니까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좀 답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7은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고 그러면 19, 8 그럼 3, 2로 나누는 거니까 3, 4 해서 얼마가 됐습니까? 12에 1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복조합에서 홀수 짝수 어떻게 좀 치환해서 대체해 가느냐 결국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죠. 조진식 중복조합 이건 뭐 먼저 중복조합 응용 문제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고 홀수 치환 짝수 치환 됐습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뭐 거의 프라임 치킨 부분들이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해졌나요? 자, 조금 이제 살짝 응용된 문제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4H, 제로, 1, 2, 3, 4, 어우, 9까지 쭉 다 더하게 되는가요? 다음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답을 좀 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풀이 과정, 이런 건 그냥 단답형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은 그러면 학교 풀이라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요? 4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면은 또 일일이 다 식을 써야 되잖아요. 4에다가 3 컨비네이션 제로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서 나중에 13에다가 12 컨비네이션 9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 좀 이렇게 바꿔서 처리해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 부분들은 이제 서로 다른 4개니까 네 문자를 좀 쓰고 9까지 한다는 얘기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좀 만족하는 가지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됐죠. 그러면 뭐 이곳을 지금 할 때 이제 0 선택할 때, 1개 선택할 때, 2개 선택할 때, 9개 선택할 때까지 이렇게 좀 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문자를 좀 하나 더 이용하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떤 거 K 이렇게 좀 딱 써서 이제 눈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왜냐면 이 K 값이 0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쪽이 9, K 값이 1이면 8, 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9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선택하는 가수가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은요.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뭐 전체 계산 결과 이렇게 좀 한 방에 다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에다가 13 컨비네이션 9 되겠고, 이거는 이제 13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된 거죠. 빼내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13, 12, 11,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4, 3, 2, 1 처리될 때 12 좀 소거하고요. 5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55 곱하기 13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55,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15, 165에다가 5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하는 데 600에 715 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써서 풀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서술형 답지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거에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또 요걸 또 뭐 그러면 계산 절차를 또 뭔가 또 그럼 이게 또 파스칼 삼각형에서 앞에 숫자가 좀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에 해당하는 거죠. 숫자가 좀 커져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이걸 또 한 방에 또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점수를 줄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키스틱 이런 모양을 통해서 뭐 13 컨비네이션 그다음에 9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이제 13 컨비네이션 4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해도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좀 효율적인 그런 풀이법들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뭐 일단은 뭐 어떻게 풀이하는가도 좀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가 좀 재미난 형태 그리고 우리가 좀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유형이니까요.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일단은 뭐 컨비네이션을 고쳐서 풀어가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매치업 시켜서 9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가는 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고 그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아이디어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통해서 좀 새로운 풀이법들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고3 때 또 수능을 좀 선택한다면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풀이법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두 집합 A, B 있습니다. 같은 집합인데 따로 주었을까요?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함수 취역 결과의 합이점 8이 되는 거죠.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면 이제 8이 되는지 뭐 구성을 좀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지역의 구성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4가 두 번 되면 안 되겠고 4가 이제 하나인 경우 이렇게 처리되면 3 들어가면 또 안 되겠네요. 와 그럼 4, 2, 1, 1 이런 구성이면 이제 합이 8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를 하나 줄여서 3, 3 주어지면 이런 구성도 있을 것 같고 3을 또 하나 또 줄여서 2, 2 이렇게 줄여가면 되겠고 앞에 숫자를 좀 하나 줄여가면 또 3이 더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숫자 2, 2 이렇게 치역이 나올 수 있는 합이 8이 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나열하면 되죠.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해서 4, 3 이렇게 되니까 12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건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처리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6이 되겠고 요거는 또 다시 4 팩토리얼에 2 그러니까 이제 2 팩토리얼 나누는 거니까 또 다시 12가지 됐고 맨 마지막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뭐 나열되는 그 순서대로 가서 뭐 1, 2, 3, 4에 대응되는 숫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함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뭐 치역에 될 수 있는 구성들을 좀 찾고 그 부분들을 나열해서 1, 2, 3, 4에 대응시키겠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합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에다가 또 더하기 1 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31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차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절차에서 이제 구성 찾고 나열해주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이걸 또 한 방에 또 처리하겠다 하면 좀 아이디어가 좀 잘 안 떠올 수 있으니까 제가 풀이 절차 이렇게 좀 두 단계에 거쳐서 좀 한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좀 살펴보면서요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 사과 5개, 4개의 접시에 담는 경우 수는 접시 종류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접시의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지 또 모두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총 4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4가지 상황에 따른 모든 경우수를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같은 종류 사과죠. 같은 종류 사과 5개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같은 접시 좀 사용하는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뭐 같은 접시를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접시 4개를 좀 사용한다 이렇게 좀 일단은 보면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좀 살짝 빠져버린 뭐 자연수 분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설명드릴 수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최근 수능 문제 형태 뭐 고3들 이제 4점짜리 문제 형태에서 변형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같은 접시 좀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같은 접시에다가 일부 사용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요. 요런 부분들은요. 5라는 숫자를 좀 열심히 좀 나누면 됩니다. 5, 0, 0, 0 이렇게 나누는 가지수 됐죠? 그 다음에 4, 1, 0, 0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3, 2, 0, 0 접시 2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죠? 접시를 또 3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좀 일단은 뭐 3일 나눠진 거부터 할까요? 뭐 나눠진 거부터 나눠놓게 되면 3, 1, 1, 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4개의 이 접시를 좀 나누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처리되나요? 2, 2,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2, 1, 1, 0 이렇게 처리해가면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분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뭐 4 쪼갰다 그러면 3 쪼갰다 그러면 이 다시 쪼개고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굳이 뭐 2개, 3개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은 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접시를 좀 일부 사용한 이 가지수는요. 이렇게 좀 여기 좀 모양 나온 것처럼 그냥 6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풀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접시에다가 모두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뭐 위에 맨 마지막에 하는 2, 1, 1 5호 뭐가 되죠? 지금 21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뭔가요? 이게 좀 하다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야, 이거 있으면 안 되는 211 이렇게 되겠죠? 2111 깜짝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같은 접시 해서 일부 사용, 모두 사용하는 부분들 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다른 접시 좀 하겠습니다. 다른 접시 이제 모두 사용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접시에 사용된 이제 사과가 같으니까요. 사과 개수가 좀 중요한 거죠. X, Y, Z 이렇게 좀 W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가 사과 개수 5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5니까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8, 7, 6, 6이 좀 소거되죠. 8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56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른 접시인데 이제 또 이제 모두 사용이네. 이거 일부 사용인데요. 이 엄청나게 잘못 풀었네요. 재수갑니다. 모두 사용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 부분들에 이렇게 좀 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이 돼요. 이게 이제 뭐 자연수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치환하는 이런 형태를 좀 거치게 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4H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5에 4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된 거는 4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게 좀 표현들을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랑 이제 펜하고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거 과정에서 x가 이제 x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좀 치환된 겁니다. 들어가는 내용 됐습니까?
자, 좀 제법 아이고 한 문제인데 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네 가지를 좀 조사, 뭐 큰 틀에서 뭐 두 가지 조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같은 접시를 좀 사용하는 경우 일부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게 숫자 5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연수들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5, 0, 0, 0 5가 이제 한 개로 쪼갠 거죠. 4, 1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고 3, 2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수 분할 이렇게 이런 용어를 붙여서 좀 학습도 하는 건데 세 개로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개로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0 되는 부분들은 접시를 사용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는 가지수 6가지 구하면 되겠고 모두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1, 요거 이제 한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됐습니까? 다른 접시에 넣을 때는 접시에 담겨 있는 개수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식이 좀 얻어져 가는 거니까 이곳에 이제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일부 사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4H5 이렇게 처리되겠고 모두 사용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1 형태는 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치환하는 그런 모양들 이용해서 다시 좀 식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중복조합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복조합 세세한 면까지 꼼꼼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군요. 자, 20번 동의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데 좋은 문제들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의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